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소장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816 대책이 나왔었죠.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제대로 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약간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고, 사실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좀 실망한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의 오피셜 그 자료로서 향후 부동산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뚜렷해졌습니다. 예, 정책에 대한 완화 측면이 좀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죠.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를 기대하는 분들은 좀 커졌고, 이게 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어떤 계절적인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월 중순 이후에 문의하는 분들의 전화가 좀 늘었다라는 거, 이게 좀 확연히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은 저조한 상황이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위축, 이런 것들이죠.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 투자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집을 사오셨던 분들이 현재 가격이 저렴하고 이것이 기회다라는 걸 학습 효과가 있고 과거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데, 초보이신 분들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가 거주형 1주택만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투자로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결국 고민만 하다가 못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은 좋은 매물 있으면 지금 얼렁 사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 구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뭐 개발 예정지 빌라라든가 이런 것 좀 거래가 활발한 편이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경험이 있던 분들이 지금 왜 사느냐, 좀 일반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 경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뭐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뭐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사고 싶지만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과 환경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뭐 경기나 뭐 이런 금리 이런 영향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됐다. 그럼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살 때 고민되는 건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이 추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지금 8%, 12%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담들 때문에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가격은 높은데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뭐 억대를 내려고 하니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예정지 같은 곳의 빌라, 갭이 작은 빌라들, 이런 것들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취득세 85% 감면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다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좀 풀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의 거래량을 위해서는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를 푸는 게 훨씬 한 2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양도세는 어차피 나중에 매도할 때 걱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법이 수십 번은 바뀔 겁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세법인데, 그거를 지금 막 머리 싸매면서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내요?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적극적인 매수자들은 그런 거는 낮은 문제고, 그러나 취득세는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현금 흐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취득세만 풀리게 되면은 거래량도 확연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어쨌든 지방세인데 각 시군구의 어떤 그 재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엄청난 세수 감소가 일어났겠죠. 그럼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족한 재원금을 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무슨 경기가 이 모양인데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길게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에 취득세 중과 완화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취득세 어떤 그 중과가 풀리고 거래량이 늘고 금리는 이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지속적 인상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담되잖아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너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경기로만 따지게 되면 지금 오히려 인하를 해야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오르는 요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대한 부족,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장은 호재가 없는 곳은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주춤하지만 조만간 이런 하락 요인들은 사라지게 되고 상승 요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 살 때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마인드로 생활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게 8월 달이죠. 22년 8월 22일 현재인데 요 시점에 지금 분위기 완전 박살 났는데 넌 자꾸 집 사라고 하냐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댓글이 좀 민망하실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폐공사가 매일같이 돈 안 찍는 날 있나요? 정부가 돈을 막 걷어가지고 막 불태워서 없애는 경우 봤어요? 그렇지 않죠? 돈은 항상 존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는 돈은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매번 찍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돈이 흔해지는 거고 돈이 흔해지는 것은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물 재화의 명목 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말로 치환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내일이면 더 비싸지고 모레면 더 비싸진다. 일시적으로 물론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이게 영원할 것 같고 30-40%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길게 가죠. 그래도 그 금융위기조차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회복되고 다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못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면 불안해서 못 사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간단한 경제 이치인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여하튼 또 계속 버는 분들만 버는 것 같고 지난 수십 년간 그죠? 뭐 70년대 이후부터 뭐 70년대 이후가 아니라 70년대 이후의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가 그때부터 있으니까 제가 자꾸 70년대 말씀드리는데 지난 50년간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전 뭐 수백 년간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시간이 들을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재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어디서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지금은 아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락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고 계신데 일시적으로 잠깐 맞았다고 거기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 되게 많은데요.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하락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주장을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참 오를 때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뭐 되게 분위기상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일시적 상황인 거고 이런 일시적 상황이 끝나가는 시점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일예로 2012년 13년대 아파트 산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바보 취급받았어요. 하우스 푸어 된다고 바보 취급받았어요. 지금 그때 한 두 채만 사놨어도 재벌 됐습니다. 몇십억, 그죠? 강남에 두 채 샀으면은 한 7, 80억 되겠네요. 자산 가치만. 그죠? 서울에 뭐라도 하나 샀으면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매매가에서 전세가 빼고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천, 7천만 원이 수두룩했습니다. 6천, 7천. 그게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포구, 성동구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도 심지어 그 가격이었다고요. 그런 거 하나 샀으면은 아마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1200~300% 올랐을 겁니다. 1500% 이상 올랐지. 그죠? 9억 정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6억짜리가 뭐 10억씩 됐으니까. 6천 투자해서. 그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다고 지금 왜 집을 사냐고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고 IMF 직후에 빌딩 사고 주택 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수 타이밍은 자기의 현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저렴할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서부터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되면 그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두려움, 취득세라든가 이런 정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점차 없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미리 사놔야지만 가격이 오른 가격에 사지 않고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돈을 벌어본 사람의 조언을 들으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